자, 추석 연휴 이틀째. 어제가 추석이고 오늘 이제 또 추석 다음 날이죠. 연휴는 3일째죠. 추석 전날,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에 오늘 아주 푹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월요일날 또 고향에 내려가서 또 성묘도 하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내려갈 때 다 올라올 때 내려가고, 그리고 10월 4일날 월요일날 어차피 지금 푹 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푹 쉬면서 신유 닭달, 신유 닭달은 신, 날카로운 금, 그러니까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전문성. 이 족구할 때 그만큼 아주 파워가 있으면서 정확하게 다 빈 곳을 꽂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A가 각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 네트가 있으면 A 쪽으로 다 높은 타점에서 눌러서 쫙 네트에 있으면은 A각을 아주 깊게, B각은 이제 넘어차기로 해서 B각을 내서 이렇게 딱 각을 거의 한 180도 네트가 있으면 쫙 이렇게 각을 많이 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위력적인 선수가 되고, 여기에 이제 각이 많이 나오면은 수비수들이 그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A각이면 이쪽으로 돌 거 아니에요. B각은 이쪽으로 돌고. 근데 B각은 넘어차기 같은 경우는 이제 B각 내기가 좋은데 수비수들이 이렇게 돌진 않는다고요. 오른발잡음이 이 정도로 이렇게 A각 대부분 이제 치니까 이 정도로 쏠린다고요. 그래서 C각이든 B각이든 파워 있게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안축이든 발등이든 발코든. 전문성을 지금 한 달 넘게 키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넘어차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넘어차기를 이렇게 이제 B각을 내기 위해서 넘어차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넘어차기 2019년도에 조금 잘 됐는데 그 다음부터 넘어차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허리가 이제 좀 삐꾸고 되고, 어깨가 특히 어깨가 안 좋아 가지고 넘어차기 하려면 이렇게 어깨가 그만큼 유연해야 되는데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소리 가지고 하니까 파워도 안 나오고 조금 넘어차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깨달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뒤로 좀 빠지면서 타격하면은 B각은 아주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어제 연습을 했죠. 그래서 전문성을 지금 최근에 아주 비약적으로 깨달았죠. 지금 허리가 안 좋은 거 계속 이렇게 양반다리 해주면서 계속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누워서
볼을 허리에 대놓고 이제 다리를 올려가지고 계속 돌려주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허리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허리에 대놓고 누워가지고 다리 올려가지고 자기만의 방식. 그러니까 어깨가 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점점 너무차기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이제 탈골되면은 이제 삐꾸가 돼가지고 자세가 요렇게 돼가지고 걷는 게 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한쪽으로만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만 이제 안축만 하니까 거기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족구할 때는 뭐 막 아드레날린 막 승부근성 때문에 막 무리한다고요. 근데 이제 경기할 때는 조금 잘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와서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개인 연습하면서 오른발만 쓰는 게 아니고 왼발도 이렇게 해주고, 요즘에 그 테크볼을 이렇게 보는데, 동영상 보는데 테크볼을 이렇게 지금 주름 잡는 국가가 동유럽. 얘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풋넷, 족구처럼 네트 놓고 이제 풋넷이라고 있어요. 족구랑 좀 비슷하죠. 2인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4명 4인제인데 거기는 2인제로 해요. 그래서 얘들이 그만큼 키도 크고 높은 타점에서 그 테크볼 서브 넣는데 위력적인 서브를 넣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동남아시아 스팍타크로가 그만큼 발차기가 되잖아요. 화려한 발차기. 족구도 항상 이렇게 띄워주면은 때리는 게 되잖아요. 축구는 그게 안 된다고요. 펜 헤딩으로 하고 뭐 가슴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타점이 낮아가지고 때리는 게 타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들어가지고 때리는 게 약하다고요. 그래서 테크볼의 그런 이제 선수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대한민국 족구, 그 다음에 저기 스팍타크로, 그 다음에 풋넷. 그러니까 족구 세계대회 하면은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온다고요. 저기 그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때리는 게 약하니까, 저 아일랜드, 영국 옆에 아일랜드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왔어요. 15대 0으로 우리나라한테 깨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축구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낮은 타점에서 슈팅 보고 막 이러는데, 이제 높은 타점에서 때리는 게 거의 약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족구대회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오고 중동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동유럽, 서유럽에서는 안 오고 미국에서도 안 오고 남미에서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축구가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애들은 이제 축구 주로 하고 이제 테크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풋넷이나 스팍타크로, 그 다음에 족구한 애들이 다 그냥 뻥뻥 때려버리니까 완전히, 서브도 완전히 그 동유럽 애들은 키가 크니까 아주 강력한 서브를 떠버리니까 그거 받는 거 웬만해서 못 받죠. 그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잘 못 받는다고요. 그것도 이제 안축으로
대부분 이제 축구하는 애들은 발등이나 발 옆에 이렇게 해서 무회전 슛을 넣거든요. 근데 안축은 이제 가마차기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데, 이제 리프팅 할 때 족구는 이제 안축으로 한다고요. 받을 때 안축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크볼도 완전히 그 족구나 풋넷이 그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테크볼 그 국가대표는 다 족구 선수들이라고요. 축구 선수들 딱 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축구 같은 경우는 45분 단두대 매치잖아요. 풋넷이든 족구든 하루에 32개 팀을 이렇게 우승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딱 32개 팀, 거의 뭐 엘리트, 최강부, 최전부 이렇게 해서 풋넷이든 아니 테크볼 그 다음에 족구 얼마든지 결합해 가지고 함께 부흥을 시킬 수 있다고요. 뭐 축구하는 애들 와봤자 걔들 물론 이제 테크볼 연습하면은 족구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 연습하면 몸이 유연한 애들, 그 다음에 운동신경 좋은 애들은 빠르게 할 수 있죠. 한 1년이면은 젊은 애들. 근데 이제 파워가 실려면은 족구 한 뭐 5년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뛰어난 애들, 태권도 하는 애들, 운동신경 좋은 애들 파워가 팍팍 있다고요. 다리가 긴 애들. 그러니까 키가 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이 얽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못하면은 골병 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6년 동안 이제 연마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깨달았다고요. 대부분 사람들 그렇다고요. 정신없이 그냥 한다고요. 그럼 이제 수비나 세터나 공격 이 중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나사처럼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한 분야, 뭐 공격이면 공격, 세터면 세터, 수비면 수비, 대부분 그렇잖아요. 발차기가 안 되면은 공격을 거의 못 한다고요. 그럼 이제 수비나 보고 아니면 세터 세터가 가장 쉽죠. 왜냐면은 볼 리프팅만 몇백 개 하면은 세터는 솔직히 뭐 딱 띄워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트 앞에.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그냥 2단으로 공중에서 때리는 거, 뭐 바운드 되고 막 이런 것은 템포가 느리잖아요. 딱 수비수들이 다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면은 세터가 딱 띄워주면은 공중볼 때려야 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템포가 빨라서 시원한 축구가 되고, 아니 시원한 족구가 되고, 좀 이제 항상 공중볼을 때릴 때 위력적인 그런 이제 볼을 때릴 수 있게끔 평상시에 공중볼로 연습해야 한다고요. 대부분 이제 초보들은 발차기가 안 되니까 그 타격기 놓고 그것부터 연습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맨날 그것이 정적인 볼만 치면 되겠어요? 살아있는 볼, 바운드 된 볼을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볼을 하루에 1000개씩 오른발 왼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중볼은 그냥 쉽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체도 딱 항상 팔자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유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 채로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 좋죠. 위로, 그 다음에
부드러움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이제 대부분 한 80kg, 90kg 정도 세면 한 95에서 100까지 때린 애들 그걸 받으려면은 그만큼 몸이 유연하고 탄력이 넘쳐야 한다고요. 감각이 뛰어나려면은 막 뻣뻣한 애들, 웨이트 트레이닝 한 애들은 막 힘만 쓰려고 한다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군대가 차력,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아집이 강한 그런 놈들이 군대에 그만큼 이제 득세를 한다고요. 막 힘쓰는 놈들, 그 육사 그 신원식이 그 놈은 그 쿠데타 하나 쳐 일으키는 그 역적의 후예들이잖아요. 이번에 그 박정훈 대령 비아냥거리고 군대에서 뭐 그 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그거 이제 사인까지 했는데 윤석열이 놈이 막 노발대발 성질 내면서 꽝꽝꽝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아니 그런 사건으로 사단장까지 처리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들이 원숭이치 용. 지금 삼재가 걸린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모든 걸 순리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6개월 만에 그것은 FBI나 그 트럼프 부통령 그 새끼가 와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만나고 이놈을 글로벌 호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다 병력 고갈되고 해가지고 나토에서 용병으로 가면 얼마겠어요? 돈이 한 하루에 한 1000만원 일당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3억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나치에 찌들려 있는 놈들, 마카파들, 그 조폭들, 유럽에 그 도둑놈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민자들, 이런 애들 이제 용병으로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똘마니로서 이제 윤석열이가 막 3조 원 이상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재건 사업이 아니고 이제 3조 원 이상 지원해 주고 이제 점점 이제 무기도 살상 무기도 이제 지원해 주고 이게 다 분열된다고요. 분열. 공산권, 자본권. 공산권이 지금 80%고 자본권이 20%라고요. G7 이놈들은 다 뭉쳐가지고 G20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랄을 떠는데 공산권이 지금 자원 그 다음에 이제 화폐까지 이제 달러를 폐지시키고 미국 국채 안 사고 미국 국채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미국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죠. 빚더미 올라가지고 이제까지 그 달러 시스템 그 다음에 화폐 시스템 국채나 막 이런 거 중국에게 팔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먹통이 되는 거죠. 중단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은 지금 국내에서 막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워싱턴이든 뭐 샌프란시스코든, 그러면 다른 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잘 나가는 막 샌프란시스코 뭐 지금 거기에 막 돈놈들이 막 넘쳐나고, 마약 이런 거, 동성애 망할 때 이런 게 꼭 나타난다고요. 그 뭐랄까, 막무가내 망나니들, 오행에 목이 없는 애들이 막 활발 타오르는 불기운이 강하면은 거기다 이제 살까지 있으면은 망나니가 된다고요. 저는 다행히 목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나지 않죠. 왜냐면은 미국 패권, 영국하고 미국 패권, G7, 유럽 이런 애들이 이제 무너지는데 돌파구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직접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러시아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오행의 토는 화생토, 화는 목생화, 목의 그 근원, 힘, 씨앗, 지금 토끼, 그 다음에 호랑이, 동방목국, 그 다음에 동방에 그만큼 이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는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지금 중국이 가장 어부질이고 인도가 지금 어부질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종속돼 가지고 눈치나 보고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에 그만큼 망조로 가고 있죠. 지금 신혼시기, 육사놈이잖아요. 육사놈이 이제 역적의 후예들이잖아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육사놈들이 이제 그 촛불 세력들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하고 막 이렇게 다 문서로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가 없었다면은 저기 미얀마처럼 그 육사놈, 그 다음에 특전사, 땅개들 이런 놈들을 통해서 이제 촛불 세력을 진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지금 이제 다시 윤석열이가 오행에 목기운이 없고 금기운만 강하다고요. 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금왕패살 죽인다고요. 전두환이 그 경호 말띠잖아요. 윤석열이 경자 쥐띠라고요. 이놈이 그러니까 그 검사잖아요. 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스페셜리스트, 이재명처럼 이렇게 타켓이 딱 정해져 있으면 죽이는 거, 테러와의 전쟁. 미국이 이제까지 재미를 봤잖아요. 중동이든 어디 뭐 중동의 그 아랍 독립투사들, 그런 놈들 테러와의 전쟁 해가지고 알카에다 풀고 그 다음에 IS 풀고 이러다가 이제 말 안 듣는 놈, 그 놈을 이제 테러범으로 이제 지목해서 특수부대, 네이비실 막 이런 애들 투입해가지고 그 놈들 이제 죽이는 거예요. 독립투사.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IS 그 다음에 알카에다 막 해가지고 이놈들이 이제 자금을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영국이든 뭐 키워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랄까 흙탕물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아, 저놈 테러다 해가지고 그냥 투입해서 죽이고. 작은데 강하다고요. 스페셜리스트 해봤자 뭐 정규군이 뭐 몇만 명이면 스페셜리스트 뭐 특수부대 해봤자 그 애들은 다 쥐처럼 숨어서 침투해서 뭐 이렇게 정찰하고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 그만큼 막강해졌죠.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점점 로봇가 투입되고 뭐 인공지능 그 테슬라 머슬러 그런 이제 다 감시 기능 위성 막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발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금 로봇 나오면 이제 직장 이런 직업이 많이 사라지죠. 그 음식점 로봇가 막 그 양파 막 엄청나게 하고 그다음에 김밥도 자르고 막 이래버리니까 사람 손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내년에 또 엄청나게 힘들어지면서 혼란 상황이 오를 수 있다고요. 촛불 세력들이 이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죠. 윤석열이가 지금 내년에 삼재가 강하게 탄다고요. 재앙. 그러면 이제 신원식이 육산업 그 마카파잖아요. 그 새끼. 이런 놈들을 통해서 이제 박근혜 때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육사놈들이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려 했는데 육군 내에서도 이제 육사를 싫어하는 놈들, 싫어하는 인간들이 많죠. 놈들이 아니고 싫어하는 그런 좀 옳은 세력들, 이순진이나 뭐 이렇게 합참 의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학사나 뭐 이렇게 됐잖아요. ROTC 3사관. 그래서 3사관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문재인 정부 때 키워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로운 세력들을 이제 평상시에 깨우는 거죠. 해병대 18년 동안 글 쓰고 그 다음에 6년째 개인 방송 이렇게 살아있는 개인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군대에서 다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살아있는 정보를 다 들으면 이제 뇌파가 깨어난다고요. 박정훈 대령 그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 그 사람도 수긍하고 국방부 장관도 수긍하고 근데 윤석열이가 거기서 이제 파토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는 술주정뱅이라고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가 술 먹을 때 완전히 망나니가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가 항상 술주정뱅이 저녁에 막 술주정뱅이 돼가지고 뭐 거의 뭐 그냥 망나니처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막 그걸 다 챙겨주고 막 하니까 어린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이제 김건희한테 물어보고 김건희가 그만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술 주정뱅이가 이제 사고 판단 능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술 주정뱅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맨날 이렇게 뭐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윤석열은 눈치 보고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승만이, 노태우가 이승만이를 딱 만났을 때 치매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요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나 이런 놈들은 다 그 이용당하기 딱 알맞죠. 미국 놈들. 지금 미국 놈들은 지금 대한민국 거 빨아먹으려고 반도체 뺏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쫙쫙 빨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반드시 다시 촛불혁명 세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육사놈 그 막가파 그런 놈들은 이제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국방부 장관은 이제 조용하잖아요. 그 윤석열 때문에 다 거의 어그러져 가지고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다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원식 이놈이 나와서 뭐 대령이 뭐 어쩌네 해가지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놈 자기를 방어해 주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 안 치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는 좀 이렇게 투쟁적이잖아요. 막 싸워야 되는데 그냥 고분고분하고 이러고 조용히 있으면은 막 싫어한다고요. 왜냐면 오행이 목기운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서면은 막 찐빠 실수하고 막 모든 게 어그러지니까 뭔가 좀 나서주는 사람. 미국이 딱 그거예요.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 기시다는 조용히 있고 러시아랑 이렇게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베가 막 아베가 갑오 말띠거든요. 그러니까 막 천방지축 막 으쌰 극우들 막 이렇게 아베 막 뭉쳐가지고 전쟁하자 막 전쟁으로 가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이 아베를 키워줬죠. 근데 아베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게 이제 숲으로 돌아갔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를 다 그 FBI 국장이 윤석열이를 만나러 와가지고 대통령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 부통령 펜스 그놈이 여기 와가지고 윤석열이 만나고 갔다고요. 아 이놈을 이렇게 키우면은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오행의 목기운이었기 때문에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요. 부딪히는 금기운만 강하다고요. 경자, 경진.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이제 막 깨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년에 촛불 혁명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제 육사놈들이 이번에는 이제 박근혜 때처럼 실패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이를 갈고 있다고요. 거기에 해병대는 진실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제 해병대는 그만큼 큰 에너지잖아요. 바다와 같은 에너지. 아 너무 시간이 돼가지고 진실되게 이제 역적 세력들을 이제 다 싸그리 치는 핵심 세력이죠. 거기에 육군들도 김호랑, 정병주, 장태환 이런 이제 의로운 세력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군은 토잖아요. 토기 때문에 해병대 같은 수라고요. 수. 근데 수생목 전략가가 이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도봉 장군, 그 사람은 이제 의로운 세력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완전히 혼란스럽죠. 아니 사령관인데 어떻게 욕할 수도 없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윤석열을 이제 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고요. 이명박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세력 중에 이제 BBK 무마 그 전도봉 장군이 미국 가서 BBK 무마 사건 그거 막 이렇게 행동대장으로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 때문에 한전 자회사 KDN 그 사장 자리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명박 때 해병대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봉이가 이제 해병대 독립시켜준대. 그러니까 해병대가 이제 세력들이 이명박이를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딱 그 행동대장이라고요. 그 전도봉 장군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명박이가 좀 저거 좀 무마 좀 시켜주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간사한 사람, 이모 말띠들이 좀 이미 간신배의 그런 에너지라고요. 짧게 끝나요. 천간 이미. 그래서 막 처음에 신문에 그 먼저 낸 게 뭐 좀 옳은 소리 하는 거 그런 글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봉 장군이 또 박정훈 대령 이렇게 해서 좀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딱 올라가가지고 태극기 세력 같은 그런 이제 소리를 하고 그만큼 물타기. 자기가 이제 사령관이니까 이제 해병대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부딪히는 거죠. 정권과. 지금 내년에 촛불 세력이 일어나면은 아마 엄청나게 피 흘릴 수 있다고요. 내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전도봉 장관이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윤석열이가 스스로 내려와야지만이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흘러간다고요. 윤석열이가 지금 경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만큼 피 흘릴 수 있다고요. 거기에 육사놈들이 선봉에 선다고요. 여기에 해병대가 이제 역사적으로 핍박받고 그 박정희놈 거기에 쿠데타에 동참해가지고 그 전도봉 장군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 당하고 이런 게 이제 역사의 굴레라고요. 이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박정훈 대령처럼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 비결이 될 겁니다. 너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